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25일. 네, 오늘 월급날, 예, 오늘 화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는 또 와르릉 창창, 예, 또 비가 온 것 같은데, 네, 오늘 비 조심하시고요. 비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아이고, 살았다. 예, 나스닥이 갑자기 급반등 해주기 시작하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실망하고 있고, 아이고, 그냥 됐어. 그냥 뭐, 11월 달 가봐야 되겠지. 뭐 하고 하는데 갑자기,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혀 기대 없다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 요거 봐라. 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 또 급반등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그날도 저항받고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22,500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 안착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유, 바로 돌파하면서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게 다 끝이냐? 근데 결국은 아직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추세된 저항이 아직 미국은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희들은 뭐 추수감사절 가면서 쉬고, 예, 가서 쉬는 거 좋고, 그러면 쉬기 전에 좀 선물이나 주고 가라 라고 하게 되면 요거 저항 돌파해서 위쪽으로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화, 수, 예, 또 목요일은 그들 추수감사절 금요일 반장만 하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요거 좀 돌파해서 훅 들어가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한 번은 전환시켰는데 아예 좀 또 이러고저것 또 지표 보느라고 좀 힘들어요. 그러면 가다 다시 한번 내리면 좀 거시기 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반응 나오고 추세 안쪽까지 바싹 들어갔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제 여기서 기대는 돌리는 거 오케이. 이제 점점 보다 보면 마음이 더 좀 바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레벨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23,000대까지 확실히 안착해줘서 추세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미국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화이팅! 예, 또 올라가는 편 우리 편, 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금 또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내용들요. 일단 달러는 거의 정체 100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는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이번에 CME 패드와치 쪽에서 나오는 어떤 금리 인하 확률 8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 금리 인하 가자. 근데 약간 가자보다 그런 것 같죠. 좀 심리가 그쪽으로 막 끌고 가는 몰아가는 현상. 그러면 이거 거의 확실해. 한 90%대까지 이상 가기 90 몇 %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요일 날 나오는 지표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이제 분석가들이 해석하면서 이번 그 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는 뚜껑을 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PC 지표 발표될 쪽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그게 영향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시장이 또 다음 레벨을 향해서 훅 그래서 요거 수요일 날쯤이 이제 변곡점이 돼서 거기서 하면 추세 저항들이 이제 전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유가는 다시 살짝 반등하고 뭐 이제 그런 쪽이고 금, 은, 구리 다 같이 구리만 빼고 예, 나머지 다 강세로 가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괜찮고요. 요게 걱정이죠.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해? 왜냐 연화 약세의 이유는 뭐 방송 나가게 되면 단골 멘트입니다. 대폭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M2 있죠? 그러니까 유동 통화를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 벌써 소비 지원금이라고 2번 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꽤 되는 데다가 정부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재정 확대 정책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뭐 국가들 쪽에서 돈을 현금을 진짜 직접적으로 지급한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올해 들어서 통화 가치가 가장 약한 국가 중에 손꼽히는 쪽으로 나가죠. 그렇게 일단 어쩔 수 없죠. 뭐 경기를 살리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그럼 그에 따른 반작용, 통화 약세, 물가 급등, 물가 상승, 예, 이런 것들도 여파는 이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도 가상화폐는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뭐 블랙락도 뭐 얼마 던졌다, 뭐 고래가 던졌다 난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항상 악재에서 피어나는 게 희망의 꽃이죠. 그래서 아마 반등을 이제 거의 턴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기서 뭐 아이고 뭐 부자 아빠인가 그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14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만 달러 간다고 막 하다가 자기는 또 다 팔았대요. 하여튼간 미들놈 미들 한 명도 없다.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이 2.57% 급등했습니다. 2.5%대 급등하게 되면 거의 100% 올라가는 꼴이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미국이 저항을 테스트한 만큼 우리도 저항대에서 테스트가 바짝 들어가겠죠. 그 가격대가 3,950. 아마 4,000까지는 오늘 당장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하면 하는 거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지금 이 추세에 대한 저항들을 여기 갭이 나온 부분들 있죠. 여기까지 해서 좀 돌파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시작은 이 정도 라인들 그래서 추세 저항선에서 딱 시도해놓고 그 다음에 눈치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한 3,950 전후가 될 텐데 거기서 잠깐만 보고 이상 없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강한 국가였으니까 먼저 그래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할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자 나를 따르라 렛츠고 이렇게 해서 훅 돌아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추세 저항을 돌파하기를 기원을 하는데 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화 약세 또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외국인들 물론 어제 선물 매수했다고 그게 그대로 또 연결되나 그것도 이제 뭐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게 되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선물 매도 대거가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이 짠 로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좀 보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슬슬 벗어나기 시작한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탄력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뭐 돌리는 거 괜찮고 그런 쪽인데 그동안 지금 갖고 갔던 괴로웠던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 중에서 요거 구글의 신고가 요게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글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진영이 이렇게 된 거죠. TPU와 엔비디아 진영 이렇게 되는 관점 쪽에서 이게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주토가 돼서 꾸려가는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오픈 AI겠죠. 오픈 AI가 이번에 한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구글이 TPU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GPU를 덜 쓰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쪽들이 GPU를 덜 쓰고 자체 칩을 통해서 이걸 끌어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없죠. 오늘 그래서 엔비디아는 막상 별로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이쪽 진영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딱딱 나눈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나눈 걸 좋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쪽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점에선 이렇게 나눠진 상황 쪽에서 누가 이제 더 힘을 내느냐는 쪽에 대한 힘의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우리 편, 구글 너네 편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런 쪽에서 이 GPU가 좀 덜 쓰다 보니까 나오는 쪽에 나오면은 이쪽이 어느 쪽과 가깝냐면 브로드컴 이쪽이 더 강한 이쪽 계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 이사업네 그러니까 마블 뭐 이런 쪽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다가 또 결국에는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 됐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기는 편 우리 편 메모리는 3자 구도에 모두 다 공급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연합뉴스에서도 요 얘기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구글 향후 6개월마다 AI 컴퓨팅 역량이 2배씩 확대돼야 된다. 이거는 피차이 법칙으로 나올 것 같아요. 순차인가요? 갑자기 헛갈리네. 그 CEO님, 근데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되냐면은 그만큼 용량이 더 커지고 역량이 커져야 지금 AI를 따라간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거는 뭐 하나 검색해도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뭐 하나 검색해줘.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있는 자료들 쫙 하고 하고 돌아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 점점 더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많을 거고 거기다가 AI 에이전트로 간다. 결정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TPU가 다음 이번 달 출시한 거죠. 아이언 우드 7세대라고 하죠. 이쪽들이 HBM 용량이 192GB. 그래서 지난번 트릴리움 대비해서 6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렇게 큰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이고, 공급이 또 더 늘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몇 번 말씀드렸죠. 중국이 따라올 걸로 생각하게 되면서, 공급을 안 늘렸다. 그리고 또 공급 늘리는 쪽으로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0%, 20%가 공정전환이다 보니까 그게 다다. 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공급은 빡빡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얼만큼 받쳐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런 수요들이 팍팍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예전처럼 뭐, 노트북 바꾼다고 나오는 이제 수요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다른 거죠. 이게 나온 건 인정. 근데 이런 쪽들은 가격이 올라도 일단 따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P는 올라가는데 Q가 충분히 붙어주는 조건들이 확인이 돼야 그다음부터 올라간 가격에도 Q가 붙는구나. 오케이, 메모리 반도체 이상 없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또 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역시나 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조정 시에는 계속 적어도 팔지 말고 가져가고 봐야 된다라는 쪽들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의 변화를 계속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저장 안 할게요. 일단은 머리에 다 넣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보고 또 관련된 쪽에서 지금 기술주 쪽으로 나오면서 나스닥 2.7%, 필라델피아 반도체 4.6%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AI 버블 얘기가 조금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이 상황을 나는 인정 못해. 우리 또 마이클 버리 선생님이 텔레그램에 유료가 조금 그래 없어 보이. 그러네요. 물론 기본 자기의 주장을 펼쳤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유료로 가는 게 맞죠. 그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유료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AI나 아니면 자기의 포지션과 반대되는 얘기들, 자기의 포지션이 맞다는 얘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잠재적인 악재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막 가다가 또 주춤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그럼 또 조정을 받고 주가가 문제죠. 주가가 지금 AI 관련된 쪽들은 여전히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가만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을 때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올랐다가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지하게 쫙 올라갈 때가 그때가 조심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IPO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픈 AI IPO 요때도 조금 이제 그걸 기대감과 함께 또 이쪽으로 쫙 하고 또 들어올 때 그럴 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약간 긍정이 아니라 IPO로 좀 시장에서 경각심이 커진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최대 수혜로 부담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또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미중 간에 또 통화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내년 4월 중국 초청을 수락했고 시진핑이 주석 또 내년 말에는 또 교차 방문이죠. 그래서 4월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관계도 좋다 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관계 좋은 다음에 약간 또 뭔가 서로 열려지는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조금 좀 좋아지는 좀 과거보다는 또 개선되는 관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는 수혜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단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미국, 중국에 뭐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기차 아니면 또 배터리 이쪽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뉴스 하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작은 뉴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수혜를 받았던 게 또 와르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워지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그렇죠. 있는 것도 좀 있겠다는 쪽에서 요래조래 좀 생각은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영원히 싸우는 건 안 좋은 거긴 한데 또 그렇잖아요. 또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H200도 중국에 수출한다는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다 보니까 항상 통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게 현실이겠죠.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서 엔비디아는 다시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장중에는 하락하기도 했는데 H200 가지고 중국에 판매된다 이거 가지고 그러는데 H200이 솔직히 구형 모델이에요. 예전 거예요. 호퍼 시리즈 예전 거 지금 블랙웰 시리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거 같은 경우도 중국은
받아서 뭘 하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이고 와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 네, 예, 샌디스크 13%, 예, 이런데 메모리를 무시한다고요? 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내줘라. 예, 그냥 10만 전자 기본 하이닉스 60만 전. 네, 좀 갑시다. 예, 아유, 예, 가장 큰 수혜가 어딘데 왜 저희 건 자꾸 팔고 있고 그들 건 삽니까? 참 특이해요. 미국 시장에 있다고 마이크론을 그렇게 사고 목표가 상회하고 그러면서 빨아줘. 이거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업황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제일 이제 시장 1, 2위잖아요.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모두 다 강하고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장비들도 전공정 쪽의 장비들도 강했다. 그동안 또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엄청 밀렸었죠. 예, 이것도 좀 턴하는 바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네오클라우드, AI 서버 관련된, AI 쪽 서버 관련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을 같이 급등을 합니다. 델 돌아섰고요. 아리스타 돌아섰고, 뭐 이런 쪽들 쭉, 아이렌 코어, 아이렌이 더 강한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이렌, 네비우스 이런 것들. 이게 또 최근에 부각받는 종목들입니다. 사이퍼 마이닝, 아이렌, 네비우스. 이게 거의 3인방?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제 코어 입은 약하네요. 아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쪽과 연결돼서 조금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한다. 한쪽이고요. 왜 우리 부시에 테슬라가 또 6.8% 올라오면서 또 추세 전환 지도를 하고 있네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은 좀 보여주는 것보다 기대감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15, A16 얘기 나오고 이거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뽕이 쫙 차오르는 이런 과정들. 자동차 쪽에 좀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이고 알파벳도 6%대. 아유, 강합니다. 이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메타 모두 이런 식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쪽도 빅테크 기업 쪽으로 다시 공이 살짝 넘어가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기업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또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 같고, 5%대 돌아서는 모습들이고, 나머지 쪽, 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가 다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제 오라클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지금, CDS 프리미엄 가지고, 즉,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초에 발표가 됐죠? 실적 발표. 12월 9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오라클의 실적, 오라클도 CEO가 만만치 않게 이게 강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지만, 요거 봐라. 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란티하고 몇몇 기업들만 강했지, 이쪽으로 다 같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팍!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거의 이번에 주무대가 구글로 좀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고, 양자 컴퓨팅이 또 급반등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러셀 리천이 아까, 좀 올라온 게, 러셀 리천도 한 1.9%대 올라온 게 이제 그런 역할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온큐, 이게 보니까 국가 안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양자 기반 드론 개발. 아이고, 어렵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자꾸 이제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지분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유효한 게 아니냐. 쪽에서 많이 밀렸다가 지금 반전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쪽에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또 오랜만에 낙폭하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에너지 기업들도 변화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이쪽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행택시, UAM, 우주개발 이런 쪽들도 다 같이 강했다. 한쪽에서 오랜만에, 훈풍이 쫙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네, 이런 거 안 꺼지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오바마 케어 있죠? 오바마 케어가 일단 다음 달 안으로 또 이제 연장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리고 또 이 단어를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바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려고 무지 노력할 거예요. 그런 걸 명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름은 바꾸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폐지하려고 했더니 시민들은 아니 지금까지
그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폐지해서 원점으로 돌린다. 뭔 소리야? 그러면서 시민,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4분의 3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 폐지 안 하고 2년 연장 이런 쪽으로 가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지지율은 돌아오고 거기다가 또 이걸 폐지하게 되면 보험료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국민들은 반발, 이게 또 급등하게 되면 물가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래저래 이거를 정부가 떠안자는 쪽으로 그냥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네, 예, 일단 그래도 헬스케어 쪽이나 이쪽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노브노디스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이 목표에 달성에 실패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나머지 일일이는 또 반사익 또 강하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이게 업황 전반적으로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브노디스크의 단순한 얘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요즘 제약주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바이엘, 머크, 화이자도 요즘 강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금리가 거의 인하가 되는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은 또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간다. 예, 그 금리의 인하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쪽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쪽 가상화폐 쪽들도 강하게 좀 돌아섰습니다. 예, 일단 지금 자금 유출이 나왔지만 그래서 블랙롱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스마트 머니 트레이더들이 다시 자금을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분위기는 일단 이쪽도 다시 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또 뭐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때 좀 늘리겠다라는 쪽에서 괜찮네요. 괜찮네요.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11월 반대 매매가 2년 만에 최고치. 이런 거 볼 정도면은 얼마나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시장이 딱 보면은 아침에 출발했다가 이제 반도 매매하게 되면 신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뭐 CFD 계좌도 있고 거기다가 스탁론도 있고 몇몇 이런 쪽들 연계된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쭉 가다가 뭐 저희 예전에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아침에 초반에는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다음에 12시부터는 또 무슨 뭐 CFD가 나간대나 뭐 이거 정리되고 그리고 또 2시에는 또 스탁론 정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빨리 뭔가를 벌어보려고 하는 내 마음들. 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8%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8% 정도 빠졌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뭔가를 다 끌어들여서 해보겠다. 그냥 투자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냥 저도 고생하고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이게 방법이 맞을까 저게 방법이 맞을까 보다 보면서 내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끌어내면서 계속 적용해봐서 맞네 돈이 벌리기 시작하네 이게 내 방법이야 라고 하기까지가 이게 뭐 그냥 시장 좋으니까 시중 팍 사서 그냥 돈 쫙 벌자 이번엔 벌었다고 칠게요. 그게 내 돈입니까? 시장이 다 뺏어가요 나중에. 그렇게 번 돈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시간을 걸려서 차곡차곡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겠죠. 아침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데도 지금 이렇게 크게 낙폭을 키울 정도로 시장을 발목을 잡는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혹시나 시장 돌아서면 좀 줄이세요. 신용 줄이고 그냥 욕심보다는 본질을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강하고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와 FCBJ 공급 계약 마무리 어딜까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LCC 이것도 데이터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만의 야교도 가격 그러니까 지금 3사 저 밑에 있는 대만 업체들 중심으로 MLCC 가격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너희 짜잘한 애들이 올리네. 그렇게 되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도 강하고, 거기다가 카메라 모듈, 카메라는 예, 이제 뭐 지금 스마트폰도 괜찮다면서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다음 모델 S26 나올 거고, 근데 또 옵티머스 눈으로 간다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변화 나오게 되면 이것도 계속 강하게 모습들이고, 이 세 번째가 FCBG에 관련된 기판이죠. 반도체 기판. 네. 반도체 기판은 요즘도 또 말이 많으실 거예요. 주가 빠지다 보니까 기판주가 어쩌고 저쩌고 PCB주 어쩌고 저쩌고, 예, 그냥 아무 이상 없고요. 레벨업 될 겁니다. 상상력을 그려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는 쪽에서 기판의 가장 큰 강자가 그럼 삼성전기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할 일을 전기가 연결시키면서 움직인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베트남 생산 기지까지도 불가능된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전혀 나쁜 게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냥 잘 가보면 되겠다. 잘 보셔야겠죠? 삼성전기.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내년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성장펀드 지원단.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약간 150조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150조 정도까지 모집했고, 이걸 가지고 업무가 산업계와 투자규모 논의, 중소기업 발굴, 또 자금집행 혐의. 그러니까 어디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투자를 해서 나오는 1호 기업을 내년에 초에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비상장 쪽이나 아니면 뭐 산업 쪽으로 투여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호 기업을 결정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약간 지금 국내 뭐 혹시 코스닥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파장이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겠다. 그래서 투자 규모나 나오는 변화들은 아무래도 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성장펀드란 성격과 좀 이제 약간 중소형주를 부활시키는 쪽에 욕구가 같이 맞아 들어간다. 물론 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 발굴이다 보니까 이걸 코스닥을 약간 또 붐업할 수 있는 쪽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결국엔 뭘 하겠습니까? 에너지, AI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들이 우리 돈 필요해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은 AI, 에너지, 첨단 전략 산업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다가 정부에 자금 들어오네. 우리도 이제 약간 그런 쪽이겠죠.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도 보셔야겠다는 쪽에서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어제 강했던 섹터들 보게 되면 재건주 움직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썩 잘 틀려서, 잘 틀려서. 근데 재건주가 미국이 직접적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우크라이나, 유럽까지 다 받아들일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또 그 반대로 러시아는 그러면 어제 당장 나온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평화안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뭐 크리스마스까지 24일까지 끌어낸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는 재건주 쪽으로 또 쭉 가는데, 잘 아시잖아요. 재건주 쪽 막 가서 또 움직임 나오고 그러면 방산주 빠지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방산주 늘릴 기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재건주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뭘 한다고요. 다 지금 눈이 시뻘겋게 해서 돈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저희는 건설기계 쪽이 제일 죽겠다. 이게 제일 끌고 갈 만하겠다. 밀려도 갖고 있게 되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은 뭐 또 그냥 AI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또 약할 때도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런 쪽들 또 강하다 보니까 이차전지가 또 약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로봇 쪽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리고 AI. 그러니까 이거 머리죠. 대가리는 짐승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그래도 아직 짐승보단 기계에 가까우니까 머리, 배터리, 통신, 보안 이런 쪽이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고 필요한 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레벨업 되기 위해선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배터리, 보안, 통신 뭐 이런 것들 할 거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쪽에서 본다. 라는 쪽에서 요즘 의료용 로봇의 고용도 강하게 좀 반응이 나오는 모습들 좀 특이한 거,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 go, 앞으로 고용 이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탑용 no, 고용. 지주사 쪽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슬슬 또 반응이 나올 것 같죠. 그런 쪽에서 한직칼 갑자기 움직였는데
저건 예, 뜬금없이 움직였다라는 쪽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도 보시면서 또 섹터들 또 보아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종목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 약간 뭐 하나마이크론, 리노버, 샘CNS 이것도 샘CNS 언제 두산테나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보게 되면 한양디지텍, 심텍, 고영, 하나모터 약간 다 이쪽 챙기기가 많이 나와요. 여전히. 그래서 이쪽들이 여전히 찾아볼 거고 확인해 볼 거에 맞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수급들은 계속 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쪽들 확인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또 열심히 정리한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추세 전환 가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추세 전환 가능해서 조금 더 힘 낼지 아니면 또 이번 주 중반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시장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아우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가져갈 건 가져가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끌고 간다 라는 쪽이고 현금은 요즘 같은 때 또 장중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 좀 잡았다가 아니다 바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손해 보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탐색하는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큰 밀린다 그래 봐야 뭐 3,700 이 정도 안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져갈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다 그거 걱정하는 거보다 그러면 있는 현금으로 더 사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화이팅. 아이고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이 어르신들이 또 날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건강 조심해야 될 날씨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